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1번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옳은 지문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면 1년 이하 입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또 사장인 개업공개사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사용해도 안 되죠.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도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권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33번은 개업공개사가 집을 100군데 보여줘도 계약 성사를 못 시켰다면 중개보수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변호사는 패소 판결을 받아도 변호사비를 받지만 개업공개사는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죠. 여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개업공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주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개업공개사가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면 역선택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옆에 경쟁업소에서 망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나쁜 짓 하게 해서 사장 벌금 300만원 받게 해서 3년 동안 개업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례고 당연히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개업공개사는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36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와서 이대로 대서 좀 해주세요. 이대로 적어만 주세요 해서 적어줬습니다. 진짜 임대인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37번 한 번 받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은 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는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은 세입자가 불안해하니까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확정일자 받고 입주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세입자가 경매 넘어가서 보증금을 떼인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옛날에는 계약 성립 시까지만 중개 행위로 봤는데 지금은 판례가 계약 성립된 이후에도 중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거는 보고 규정 없고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5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공인중개사법의 한 번입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일이 또 한 번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하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 매매 알선에 관하여 받은 보수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4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업의 요건은 아니다. 즉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적으로 중개사물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고 있다면 중개업을 수행한 것이지 단지 불법 개업공개서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의 용어정의는 다른 사람의 어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등록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의 어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단지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2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임목에 대하여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목을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죠. 43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상되지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예,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기출문제고 14회 때. 다만 경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그러나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45번입니다. 소속공개사라 함은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입니다. 제외한다 하면 X입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개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